지난 9월 9일 인도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빈민가를 철거하는 일이 있어 논란이 됐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슈 머니 어예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다음 중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IT 능력자, 브레인이 넘치는 나라. 2번 부자가 많은 나라. 3번 개발 안 된 곳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 정답은 1, 2, 3번 모두입니다. 부자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도 많다고? 오늘은 인도 경제의 양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G20 회의를 두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의견 일치가 어려워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공동선언이 회의 첫날 합의돼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관련한 회원국들의 입장은 인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외신들은 모디 총리가 가운데서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인도가 의장국으로서 역할이 매우 강했다. 인도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55개국이 모인 아프리카 연합이 G20 가입을 한 것도 모디 총리의 적극적인 제안과 지지가 뒷받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같이 남반구에 주로 모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묶어 부르는 글로벌 사우스를 주도하며 리더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연합이 G20에 가입할 경우 인도와 뜻을 같이 하는 지원군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현안 문제에 보다 힘이 실리고 인도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G20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인도의 모습이 뉴스 지면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뉴델리 빈민가 철거인데요. 인도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도시 미화를 위해 대규모 철거 작업을 벌이면서 무려 10만 명 이상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불법 구조물 철거가 이유였지만 지역 활동가들은 판자촌 같은 도시 빈민가를 없애고 외국 고위 인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미화 프로젝트라고 주장을 하죠. 외국 고위 인사들이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뉴델리 시민 약 1,600만 명 중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과 주택에 사는 사람은 24%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도 너무한데 철거 이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빈민가나 판잣집 철거를 단행했던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0년 영연방 회원국 50여 개 나라가 4년마다 한 번씩 모여 치르는 국제체육대회 커먼웰스 게임을 개최할 당시에도 뉴델리의 빈민가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빈곤 지우기는 사실 인도만의 일도 아닙니다. 1988년 우리나라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심에 있던 판자촌 등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옮겨와 자리를 잡은 동네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빈민가를 허물고 빈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한편 경기장 주변에 고급 주택단지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도에서 벌어진 빈민가 강제 철거가 더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이런 상황을 추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국제 무대에서는 줄기차게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층 계급 출신으로 유명한 모디 총리가 가난을 부끄러워 말라던 모디 총리가 정작 자국의 빈민들은 외면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인도의 빈민들이 얼마나 되길래 모디 총리의 빈민 외면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인도의 빈부격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인도는 인구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인도 최고 자산가가 가진 재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인데요. 인도의 억만장자 수는 2020년 102명에서 2년 사이 166명으로 증가해 부유층은 점점 늘고 있죠.
인도인의 단 5%가 인도 전체 부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가 인도 전체 부의 3%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인도의 부가 얼마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심지어 하위 50% 인구는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소득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동력 삼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인도의 빈부격차와 여전히 남아있는 계급주의는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7.8%에 달하는 인도의 GDP 성장률은 미국의 경제 분석국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4.5%로 낮아진다며 인도의 현실에 비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나라 인도가 중국을 대체한 세계 공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한국의 대치동 엄마들보다 교육열이 뜨거워서 IT 인재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는 사실 인도를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낙후된 인프라와 낮은 노동 숙련도, 불평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문맹률 22%에 달하는 낮은 교육 수준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자신이 바라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오늘의 세 줄 요약! 지난 9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모디 총리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낸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인도의 가난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개최지 인근의 빈민가를 강제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국제 무대에서 빈곤 해결을 주장하던 하층 계급 출신의 모디 총리가 오히려 자국 빈곤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지만 극심한 빈부격차, 낙후된 인프라, 낮은 노동 숙련도, 불평등과 20%가 넘는 문맹률이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인도의 빈곤 지우기, 그리고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어두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나고 알찬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